네, 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ETF 머니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네. 자, 이번 주 얘기 바로 좀 시작을 해보죠. 미국 증시 최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저희가 또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ETF 미국 주간 수익률 이런 분위기에서 어땠습니까? 일단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도 약간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동안 9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월 같은 경우에는 물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70%로 좀 낮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도 키우고 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AI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지만 샘 울트만 CEO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AI 거품론 관련돼서는 좀 세부적인 내용은 결국 돈을 잘 벌고 앞으로 성장 있는 기업을 이제는 좀 추려서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지만 시장의 해석은 AI 거품론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졌고요. MIT 쪽에서도 지금 AI 거품론에 좀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M7 기업들, 특히 AI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는 살짝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ETF 주간 상승률 상위를 본다 하더라도 인버스 상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그동안 시세를 이어왔었던 팔란티어 워낙 강했었는데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날도 있고 인버스 상품이 지금 첫 번째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살짝 변동성이 좀 수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 상품이 역시나 좀 수익률 상위에 올라와 있었고요. 아이온큐도 우리가 양자 커피팅 관련돼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있었던 종목인데 인버스 상품이 역시나 5위권에 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반도체 ETF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AI 거품론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반영이 됐던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AI 기대감이 관련된 상품들이 좀 위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보신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관련된 ETF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눈에 들어온 이유는 너무 안 좋았어요. 이 그룹의 주가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안 좋다가 최근에 좀 시세가 그리고 상위권에 링크된 모습이 반가워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2배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헤지 펀드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과 워린 버핏의 매수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메이저 수급의 유입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헬스케어 종목군들은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구름이 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실제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안 좋았다 보니까 한동안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오히려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랜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올라와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 이 부분은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ETF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국내 ETF 수익률은 좀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국내는 상당히 변동성이 많았던 한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중복되는 ETF 상품을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상위권의 ETF가 다 외국에 투자하는 ETF였어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30개국의 수익률을 이제 올렸을 때 우리나라가 1위를 했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이번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30개국 가운데 22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증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국내 증시보다는 외국 쪽 ETF를 이번 주에는 좀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된 ETF는 중복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위 쪽에서 지금 중국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 부양책 그리고
금리, 초저금리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ETF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최고치를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ETF도 역시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세라든지 상품에 대해서 좀 개편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S&P 글로벌의 인도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역시 인도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고요. 다만 관세에 대한 이슈가 아직 인도 시장은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러우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 증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국내가 이번 주에 해외에 굉장히 밀렸다라는 걸 처절하게 좀 확인한 것 같고요. 자, 뭐 관련 ETF가 좀 주간 상승률 1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거였죠? 좀 짚어주시죠. 네, 일부러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비만 관련된 ETF 상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제 주변에도 위고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많죠. 네, 근데 효과가 저도 놀라울 정도로 좋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네네. 네, 일단 부작용이나 이런 것 좀 무섭기도 하고 예, 예. 그런데 주변에 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음. 마운자로 지금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또 국내에 상륙을 하면서 이 비만약 관련된 열풍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만약을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만병통치약 아니냐. 네. 왜냐하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 치료제도 허가를 받았고 지금 적응증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비만 치료제는 상당 부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비만 치료제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정말 많은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시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그만큼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투자할 때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막 추세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 개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뭐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개별 주식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지금은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이 상품에 대해서 더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글로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다 보니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좀 더 탄력도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개별 주식에 지금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그러면 대표님만의 관심 종목부터 좀 살펴보죠. 미국 ETF 상품 중에 관심 종목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XAR이라는 상품을 네. 오늘은 또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S&P 항공우주와 방위 ETF입니다. 물론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살짝 탄력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위 산업이 안전성 갖고 있고 성장성을 갖고 있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가운데 한국 항공에 대해서 또 신산업에 대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요. 다른 관련 비슷한 상품군의 ETF도 있긴 하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대형주 위주로의 상품만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에게도 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 다양한 기업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쨌든 신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운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는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XAR이라는 상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기 시결로 보기보다는 좀 그렇게 운용 보수도 강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한 평균치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관심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국내는 네. 역시나 고민하면서 화장품을 한번 골라봤어요. 네. 최근 화장품주들이 2분기 때 실적이 약간 미스가 나는 기업들이 많았다 보니 물론 APR, 파마리서치는 너무나 좋은 시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조정 흐름이 나왔던 종목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단순 우리가 나빴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에 그동안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있었던 만큼 컨센이 너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한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반기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관군제라든지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되고 있고 무비자 단체 관광객 시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즘은 트렌드가 면세점 가서 쇼핑하는 것보다 개별 관광을 와서 사람들이 아무리 단체 관광이라 하더라도 혼자 개별 쇼핑을 많이 하신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올리브영에 대한 쇼핑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 아마 화장품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게 점진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화장품 관련돼서는 눈높이가 2분기 때 맥스로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 오히려 약간의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숫자로 증명해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캐대언 관련돼서 열풍도 지속되잖아요. 그 안에는 푸드도 있긴 하겠지만 뭐 푸드, 엔터 그리고 화장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K컬처 가운데 좀 관심도가 올라간 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조정이 있었던 만큼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네, 이번 주 사실 좋은 이벤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 후반 들어서 시장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만 명확한 이유와 재료가 있었던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하반기 때 오히려 더 기회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항상 현금 확보해 두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이다. 그래서 너무 급한 포지션 대응보다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우리나라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후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은 신중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